네, 안녕하세요. 자, 백선 100점 영양교사 기출문제 풀이 오늘도 시끌시끌 왔습니다. 영양교사 임용준비서 1권이고요. 기출문제 완벽 수록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했던 그 최선을 다해서 답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의견은 뭐냐? 대두를 해가지고 비린내가 나는 것은 리폭시게나제 내용이 아니냐. 예,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산소에 의해서 지방을 산화시키는 리폭시게네이즈가 반응을 해서 이 교반하는 과정 중에 산소와 접촉이 많아져서 효소 반응에 의해서 이제 비린내가 난다라는 부분인데 그 리폭시게나제 부분을 좀 수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균질화, 우유 균질화 부분에 대한 부분도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 지방구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산패가 촉진되는 거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유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크림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안 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거와 저것 중에 어느 게 더 정답 쪽에 가까울지는 좀 고민스러운 면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지방구가 작아져서 발생될 수 있는 단점들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은 참 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의견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괜찮잖아요. 서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 우리 원래 임용은 뭐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지 한쪽이 원사이드로 주는 경우가 아니고 하다 보면은 서로 다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27선이에요. 영양임용준비서 시끌시끌 1권 29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은 가공유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공유지의 명칭을 쓰시오. 자, 가공유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가공유지. 자, 가공유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유지 가공하고 가공유지 좀 다르거든요. 유지 가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방을 만드는 가공 공정인 거고, 가공유지는 가공해서 새롭게 만든 유지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의미는 뭐 경화유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진화가 되면요, 나중에 인터에스티피케이션, 내부 에스터 반응을 촉진한 뭐 내부 에스터화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지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화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영양교사 쪽보다는 다른 임용 쪽에서도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린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서 가공 유지의 개념을 일단 경화유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라드의 내용품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다른 가공 유지에 비해서 수분 할증이 적다. 유화 작업 없이 혼합 과정으로 제조된다. 가소성, 크림성, 점조성 등의 특성이 있다. 자, 우리가 가공 유지, 경화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죠? 쇼트닝,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마가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에서 쇼트닝은 라드를 대신해서 그래서 반죽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마가린은 버터를 대신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버터는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 알죠? 유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린 역시 유화 과정을 거쳐서 버터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10m? 뭐 10m도 아니야. 한 4, 6m? 한 10m, 6m 뭐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마가린하고 버터를 뒀는데 제가 그래서 마가린하고 버터가 바뀌었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봤더니 진짜 마가린이 더 버터 같아요. 그리고 버터, 천연 버터가 더 버터가 아닌 것 같지, 그런 경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마가린은 어떻게 보면 가짜 버터라고 하는데 가짜 버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버터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버터는 우리가 어떤 특성이 약하죠? 튀김 특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린은 튀김류로는 쓰기가 적합하지가 않고요. 대신 쇼트닝은 유화 작업을 하지 않고 수분 함량이 없기 때문에 얘는 튀김류로서도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죽에 들어가는 기름과 더불어서 튀김류로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쇼트닝들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쇼트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8선입니다. 302쪽 부분인데 객관식이네요. 2, 3, 4. 그러니까 뭐요? 2, 3, 4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자, 콜로이드 상태에 대한 것을 도식한 거다. 자, 콜로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입자들이 균질하게 퍼져 있는 거를 상태로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뭐 우유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균질 용액, 콜로이드 뭐 전분 용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도식한 건데 얘는 뭐예요? 친수성과 소수성기가 모여가지고 되니까 얘는 뭐죠?
유화 상태인 유화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보니까 뭐가 이렇게 어물어물 단백질이 있다가 풀어졌어요. 풀어졌다가 공기를 먹고 이들이 다시 이렇게 뭉쳤네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얘는 뭔지 모르지만 단백질이 리폴딩이 됐다가 다시 폴딩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을 해서 단백질과 연관 있는 단백질 액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기억에. 가는 기름 중에 물이 분산된 상태이면 마요네즈 예를 들 수 있다. 자, 요거 평가할 때 여기 보니까 까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친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친수기가 바깥으로 가 있네요. 그럼 바깥에가 뭐예요? 외부가 물이니까 얘는 물 중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되는 거니까 얘는 그게 틀렸고요. 자, 가에서 한 분자 내 친수기와 소수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 대표적인 애 인지질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양쪽성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자, 나에서 남백으로 거품을 낼 때 레몬즙을 첨가하면 그렇구나. 얘가 남백으로 단백질 거품을 내는데 단백질 거품을 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끓이나요? 아니죠. 치죠. 이렇게 막 치죠. 그 치는 물리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단백질 남백들이 풀린 거예요. 풀리고 나서 그것들이 다시 결합이 되면서 뭘 해요? 기포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휘핑 치듯이 치는 뭐 치댄다 그러죠. 치댄다. 나댄다 아니고 치댄다. 네. 제가 지금 나대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 그런 사람 아닌데. 네. 그리고 첨가하면은 기포의 안정성이 증가된다. 왜? 레몬즙 들어갔다 뭐죠? 등전점이 되면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단백질의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맞고요. 나의 초기 단계에서 설탕을 첨가하면 첨가하지 않을 때보다 기포 형성 시간이 길어진다. 이거는 뭐 설탕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에 대한 비교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2배 이상 정도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요거는 아까 디귿과 서로 반대되는 말인 거죠. 열에 의해서 조리, 계열로 변하는 과정이고 결함찜의 예를 들 수 있다. 결함찜이라고 하는 것이 열에 의해서 변화되는 건 맞는데 이 경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점짜리 끼고 4점짜리 뭐 이런 문제, 객관식 문제로 해서 한 문제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이거에서는 좋은 건 이렇게 그림을 제시하면서 그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건지를 묻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기출문제를 봐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자, 백선백점 영양교사 기출문제 풀이 시끌시끌 좋아요, 구독 다 좋고요. 구매도 더욱더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